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름방학 동안 2차 시에 걸쳐 의문 변동을 함께 공부하게 된 인천영흥고등학교 김수민 선생님입니다. 의문 변동은 중학교 때부터 조금씩 다루어 왔던 주제죠. 하지만 문법 개념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 머릿속에서 또 금방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의문 변동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들은 2주 동안 선생님과의 수업을 통해서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이미 의문 변동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한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오늘 배울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문 변동의 개념, 의문 변동의 유형, 그리고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문 변동,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진 않나요? 먼저 의문 변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변동이란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다른 의문으로 변하여 소리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나요? 우리가 2차식 동안 다룰 주제이니 의문이라는 말의 의미부터 정확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의문이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아직은 좀 어렵죠? 그럼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말과 발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단어의 뜻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람마다 떠오르는 단어가 다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이런 뜻이 먼저 떠오르네요. 동물 말과 인체 중 일부인 발 말이에요. 두 단어는 엄연히 뜻이 다르죠? 즉, 말의 뜻이 구분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단어의 뜻을 구분 지어주는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맞아요. 말과 발은 중성과 종성은 동일하지만 초성의 자음이 미음과 비읍으로 서로 다른 자음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음과 비읍이라는 자음이 말과 발, 이 두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또 다른 단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도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말과 물이에요. 역시 두 단어의 뜻을 한번 떠올려 보면 말은 이런 뜻, 물은 이런 뜻이 떠오르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말과 발의 뜻을 구분해주는 것이 초성의 자음이었다면 말과 물의 뜻을 구분해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이번에는 아와 우라는 모음이 이 두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고 있네요. 이제는 의문이 무엇인지 조금 감이 오나요? 앞에서 말과 발, 그리고 말과 물이 자음 한 개, 모음 한 개에 의해서 뜻이 달라지는 걸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정리하면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의문은 곧 자음과 모음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어렵게 느껴졌던 의문이 막상 그 의미를 알고 나니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의문 변동은 원래 단어가 발음했을 때 어떤 변동이 일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체는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한 의문이 다른 의문으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축약은 서로 다른 두 의문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문으로 바뀌는 경우를 의미하죠. 세 번째로 탈락은 한 의문이 일정한 환경에서 소리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첨가는 두 의문 사이에 새로운 의문이 생겨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의문 변동 규칙들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몇 가지 예시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시된 단어를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맞아요. 화면상 기억 받침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발음을 하게 되면 바로 국물,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죠. 기역 받침이 어떤 환경에 의해 변화를 겪어 이응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럼 음운 변동 유형 4가지 중에는 기역이 이응으로 바뀌었으니 교체에 해당하겠네요.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럼 이렇게 발음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음이나 모음이 다른 자음이나 모음으로 바뀌는 음운 변동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다음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발음기관의 단면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리를 내서 단어를 발음하기 위해서는 입술, 혀, 이를 비롯한 여러 발음기관이 동원됩니다. 다음 표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가 발음을 할 때 소리를 내는 위치를 조음 위치, 그리고 소리를 내는 방법을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음운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변화하게 됩니다. 어떤 음운 변동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조음 방법만 변할 수도 있고, 조음 위치만 변할 수도 있고, 또는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가 모두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아까 살펴보았던 국물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기역 받침을 가지고 있던 단어 국물이 음운 변동이 일어나 이응 받침을 가진 국물로 발음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죠. 이를 오른쪽에 있는 자음 체계표와 함께 살펴보면 기역이라는 자음은 조음 위치상 여린 입천장 소리이고 조음 방법상 파열음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음운 기역이 어떤 환경에 놓이니까 조음 위치상 여린 입천장 소리이긴 하지만 조음 방법상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경우에는 조음 위치는 변하지 않고 조음 방법만 변한 경우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음운 변동은 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하고 우리가 고민해 봤었죠. 음운 변동은 발음의 경제성이라는 것 때문에 일어납니다. 즉, 발음을 좀 더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국물이라고 단어를 표기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 단어의 발음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받침으로 놓여 있는 기역 발음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이 기역을 이응으로 좋은 방법을 바꾸어서 발음하여 국물이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발음의 경제성을 위해 이미 음운 변동을 실현하고 있었던 거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파열음이었던 기억의 좋은 방법을 살짝 바꾸어서 같은 조음 위치에 비음으로 바꾸어 발음하니 훨씬 더 발음하기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음운 변동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일정한 환경에 놓였을 때 일어나는 것이랍니다. 우리가 국물의 기역을 이응으로 바꾸어 발음하는 것에는 사실 두 번째 음절인 물의 초성, 미음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다음 시간이 기대되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내용 모두 기억하고 있나요? 오늘은 음운 변동의 개념, 음운 변동의 유형 4가지, 그리고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배워보았습니다. 자음이나 모음과 같이 말의 뜻을 구분해주는 소리의 최소 단위인 음운이 일정한 환경에서 변화하는 것이 곧 음운 변동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축약, 첨가라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고 발음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오늘 꼭 기억해 두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음운 변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